작년 수능에 문법 문제 분사 나왔단 말이야. 분사 완전 중요. 일단은 앞에서 했던 구절표에서 분사가 어디 있었냐면 형용사구 2번 이렇게 나와야 되지. 형용사구 2번. 자, 개념. 수많은 동사를 동사로만 쓰기 아까워서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품사로 쓰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라고 하고, 우리 준동사는 8장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한다. 일단은 형용사구니까 동사가 모양을 바꿔가지고 형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요거 이해하면 좋지. 분사는 엄마는 원래 동사였어. 근데 아빠가 형용사야. 엄마는 동사, 아빠는 형용사. 그래서 동사의 성격 그대로 갖고 있고, 근데 대를 이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리 사장에서 동사 있잖아. 동사의 성격이 뭐라고? 우리 사장에서 두 개 했잖아. 12시제 동사 가지고 노는 거. 또 하나가 뭐였노? 시제와 태 있잖아. 이게 영어 팔품사 중에서 동사만 가질 수 있는, 동사만 할 수 있는 거다. 시제와 태. 분사도 이런 시제와 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우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하잖아. 그리고 역할은 당연히 형용사 역할이니까 5번 짝대기, 막연한 명사를 자세하게 꾸밀 수도 있고, 6번 뭐? 보호될 수 있죠. 이거라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분사다, 분사. 자, 종류와 본질. 그러니까 여기 봐봐라. 태하고 시제, 이게 엄마,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앞에 나왔던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것들은 안 나누고 그냥 하나만 써가지고 to be pp, being pp 뭐 이런 식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처음부터 나누고 시작한다. 성격은 완전 틀리지만 얘들 어차피 분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똑같고 나머지 성격은 완전 틀리고. 그래서 현능진 과수완 했잖아. 친구 이름이 어디지 꼭 외워라. 현능진과 과수완. 그래서 현재 분사는 실제적으로 진행이면서 태적으로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그래서 하다라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변형시키면 하는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진행의 의미 살려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인 이렇게 가도 되고,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 살리면 이미 벌써 끝, 그 다음에 당한 이렇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에 의외로 많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는 타동사들, 만족시키다, 흥분시키다, 혼란스럽게 하다, 뭐 시키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현재 분사로 뽑아내면 시키는이 되고, 진행의 의미 살리면 시키는 중인이 되고. 자, 과거 분사가 문제였지. 과거 분사면 이미 벌써 시키킴, 당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는 우리 해석 안 하잖아. 나는 놀라킴 당했다. 뭐 나는 흥분시키킴 당했다. 나는 만족시키킴 당했다. 이렇게 안 쓰잖아.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어버리면 뭐뭐 한 이렇게 된다고. 흥분한, 만족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따라서 되게 중요한 얘기였죠. 하는은 능동이고 뭐 당하는 수동이다 이따위로 외워가지고는 중학교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함정에 다 빠진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자, 태라는 걸 따진다. 능동, 수동, 태 따진다의 전제는 뭐였노? 반드시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일 때 능동, 수동, 태 따질 수가 있는 거고, 자동사일 때는 태를 못 따진다. 그래서 시제를 따지는 수밖에 없는 거다. 타동사가 맞나? 자동사가 맞나? 타동사가 훨씬 더 많다. 타동사가. 자동사는 우리 사장에서 태하면서 쌤이 시험에 나오는 순수 자동사 몇 개? 한 대여섯 개. 그 다음에 2장에서 형식하면서 뭐 1형식 동사 뜻 이상한 거 4개 하고 2형식 동사 좀 외우려 해가 15개 정도. 그게 자동사야. 나머지는 뭐라고 보면 된다고 다. 타동사로 보면 타동사가 훨씬 더 많다. 타동사가.
그리고 을 붙여서 말이 안 되는데도 타동사인 것들 몇 개 외우라 했고, 을 붙여서 말이 되는데도 자동사인 거 대여섯 개 외우라 했고, 그런 것들은 지금 딱 외워놓고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맞네, 맞네. 우와, 맞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GSM 확인 테스트로 확인해 보면 지금 다 놓치고 있지. 그러니까 복습을 충분히 매우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용도는 당연히 아빠의 용도, 형용사 용도,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구분 방법 땡땡땡으로 조지자. 자, 앞땡이 처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용도 파악해가지고 여기 아라비아 숫자 1부터 4까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 용도 파악이 안 되는 거는 2장 오늘 쌤 풀이하면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자꾸 틀리거든요. 2장 형식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자, 형용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니까 둘로 나눠. 5번 짝대기 명사 수식, 6번 짝대기 보호해서 이거를 다시 두 개씩으로 나누면 된다. 1, 2, 3, 4번 나온다. 명사를 꾸미는 데 있어서 위치. 자, 분사라는 친구가 자기가 꾸미는 명사를 단독으로 혼자서 앞에서 꾸미는 게 1번. 이것도 어떻게 가면 되노? 자, 학교쌤 이제 조회 같은 거 하면서 야야 조용해. 앞, 뒤, 주목. 앞, 뒤, 주목. 되겠나? 그래서 분사가 앞에서 꾸미면 1번 용도. 자, 분사도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분사 안에 살아있는 동사의 형식을 깔거나 아니면 뭐 수식어가 와가지고 분사가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뒤에서 꾸며주고. 요 2번에 별표한 게 천하라. 2번 용도가 꽤 자주 나온다. 거의 제일 자주 나온다. 2번 용도. 그리고 주목, 2형식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올 수 있지. 이게 3번 용도고,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올 수 있다. 이게 4번 용도. 그래서 딱 보고 이 문장 몇 형식이고 이때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한 애가 보여야지 용도 파악된다고. 용도 파악. 두 번째, 자타 구분. 영어에서 절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함.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하게 됐노? 안 어렵잖아. 타동사면은 짝대기 타에다가 짝대기 한 개 넣어가지고 태를 따지면 되고, 자동사 할 때는 태를 못 따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제를 따지면 되고. 자, 태 따지면은 진행 완료라는 용어 자체는 태에서 안 나오지. 시제 대 시제. 그래서 시제 따지면은 이제 진행이냐 완료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태 따지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름, 현능진, 과수원. 태 따져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쓰면 되고, 시제 따졌는데 완료면 과거 분사 쓰면 되고, 이거 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노? 여기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자, 타동사라서 태를 따질 때는 원래 태의 개념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였는데, 자, 동사가 분사로 바뀌었으니까 그 분사의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물론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긴 한다.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표시를 다 했잖아.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있을 때는 그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된다. 주격 보호일 때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 설명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목적격 보호일 때는 목조가 된다. 따라서 태 따진다고 해가지고 문장의 주어랑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주격 보호로 쓰이는 3번 경우 외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있다. 그런데 분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처럼 앞에다가 뭐 for 쓰고 이런 짓은 안 해도 된다. 여기 다 드러나 있다. 찾아가지고 따지면 되고. 자동사일 때는 태를 따질 수가 없어가지고 시제를 이용해야 되고. 네? 그래서 시제가 진행이냐 완료냐 이렇게 따져야 되고. 진행이냐 완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였노? 진행 완료를 따질 때 지금 수업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문장에 살아있는 본동사를 기준으로. 이 동사가 현재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이 동사가 과거면은 과거를 기준으로. 이집트에 살았던,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 자,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
그래서 땡땡땡으로 하면 되고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 한 개만 더 추가하자. 만약에 얘들아 2타가 확실하면 1, 2, 4 안 되고 자동사 안 되고 2타가 확실하면 근데 2타가 꽤 많이 나온다. 2타가 확실하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자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라는 진호고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면 수동이라는 진호도 1이 안 되는 이유 알겠지? 1은 뒤에 무조건 명사 있으니까 따질 수가 없고 3도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으로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비동사 분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뒤에 없는 거라고 2타가 확실할 때 그러면 2타가 확실한데 뒤에 목적 있으면 능동이니까 현능진이 현재 분사 쓰면 되고 2타가 확실한데 뒤에 목적 없으면 과수원이 과거분사 쓰면 된대. 이것도 물론 예외는 있지. BPP 또는 PP, 수동의 PP 다음에 명사가 있는 경우는 4형식에서 목적어 한 개 떨어지는 경우와 5형식에서 목적격보 명사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예외적인 거는 우리 나중에 차차 원칙이 완성된 다음에 예외적인 거 그때 보면 되고 일단은 이렇게 딱 잡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뒤에 문제에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죠. 1번부터 가볼게. I saw the exciting game. I saw the exciting game. 자, saw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so 밑에 지금 너가 3대 쓴다, 3. 그러니까 어떤 문법 문제를 내든지 간에 형식을 파악하고 동사 밑에 형식 적는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너 교과서도 마찬가지, 부교재도 마찬가지. 이 짓을 계속 하자고. 그러면 앞에 받는 놈, 내가 본 대상 게임이지. 그러면 여기 더 게임 안에 살아있는 exciting, excited라는 분사는 당연히 뭐겠노? 갈 데가 없다. 더 명사 사이에 왔으니까 무조건 뭐 요게 1번 정도. excite 목적어를 흥분시키다 타동사. 나중에 따져보자. 2번 The game exciting excited me is basketball. is라는 동사. 동사 앞에 잘라라. 앞에 주어 있을 거다.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주어 꾸미러 가기로 했잖아. 비동사 이형식 뒤에 보호. 뒤에서 꾸며주네 2번 용도. excite 목적어를 흥분시키다 타동사. 3번 The game was so exciting excited. was라는 비동사 앞에 주어 있고 뒤에 주격 보호네. 3번 용도. excite 목적어를 흥분시키다 타동사. 4번 made 동사고 자 그의 덩크슛이 the game 목적어고 뒤에 분사 와있지. 5형식이다 5형식. 그래서 이게 형식부터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이거지. 이거 5 보여야지. 그래야지 게임이 목적어 게임이 목적어 보호. 4번 용도. excite 타동사. 그러면 타동사니까 태 따지자. 의미상의 주어 누구겠노? 자, 명사를 꾸밀 때는 수식받는 명사. 명사 꾸밀 때 수식받는 명사. 주격 보일 때는 주어. 목적격 보일 때는 목적어. 그럼 전부 다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네. 뭐와 뭐의 관계를 따진대노? excite와 게임의 관계를 따진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아들은 똑같이 나와야 돼. 어떤 거는 능이고 어떤 거는 뭐 수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똑같은 문제다. 뭐만 달라? 용도만 지금 다를 뿐이지 게임하고 익사이트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자, 게임과 익사이트의 관계 어떻게? 게임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라고. 이것도 안 되면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차분히 숙제를 쥐고 안 틀리면 오래오랫동안 여기 타동사를 때려놓고 앞에는 주어 자리, 뒤에는 목적어 자리. excite라는 동사를 던져놓고 게임이 주어 자리에 가는 게 맞나, 목적어에 가는 게 맞나를 고민하는 거지. 게임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 여기 있죠. 다시 주어의 개념. 결국 일장이다. 일장, 개념. 동작을 하는 주체. 목적어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 타동사의 관계는 능동 관계고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는 수동 관계다. 게임과 익사이트의 관계는 게임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 이거 전부 다 여기 뭐 들어간다고? 당연이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집에서 풀면서 아이 푹 웃으면서 이 양반이 이 장난을 쳐놨네. 전부 다 답은 익사이팅. 나는 나를 흥분시키는 게임을 봤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자, 2번 별표. 이타제. 뒤에 뭐 있노? 미라는 목적을 명사 살아있지. 목적을 명사 살아있으면 뭐라고? 능이라고. 목적어 동그라미 얼마나 좋노 이거. 동그라미 목적어 살아있으면 능이라고. 나머지 것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뭐 잘한 건 잘했더라 너가. 와 이것도 이제 하네 이런 것도 있더라 분명히. 근데 이제 선생님으로서 너가 완벽했으면 좋겠는 거지. 완벽해야지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5번 The conclusion of this book was가 동사네. 앞에 conclusion이라는 명사 주어 있고 쓰레기 하나 들어가 있네. 그럼 was 비동사 밑에 이라고 적혀 있고 뒤에는 보호자리네. 주격 보호 3번 용도. satisfy도 목적어를 만족시키다는 타동사야. 그러면 태 따져야지. 누구와의 관계? 주격 보호일 땐 주어와의 관계. 결론이 만족시키는 거고 결론이 만족되는 거고 이걸 따져야 된다고. satisfy라는 동사. 결론이 사람들을 나를 그 이야기의 결론이 나를 만족시키는 거. 능. satisfying. 이 책의 결론은 나를 만족시켰다. 6번 Are you looking for fun and excited class? 자, 이것도 너가 동사를 are looking for까지 가져야 되지. 이것도 우리 했던 거라서. 타동사구 look for까지 해가지고 목적어를 찾다라는 타동사구 수동태 타동사구였지. 타동사구. 거기다가 연락 찾고 있는 중이니 해서 진행까지 때린 거다. 자, 너는 수업을 연락 찾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폰하고 야들은 수업은 수업인데 어떤 수업에서 뒤에 있는 클래스를 꾸며주는 일반용도. 똑같지? excite 타동사. 그러면 이게 1번 문제하고 다를 게 없지? 본질적으로 게임 자리에 클래스만 들어갔을 뿐이다. 맞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업이 클래스가 우리들을 재미있게 흥분시키는 거지. 1타는 exciting classes. 7번 수능 친 당일날 작년 고3한테 쌤한테 문자 왔다. 대박. 인헤빗 나왔어요. 인헤빗 어디 있었게? 나는 분명히 꼭 외우라고 그랬는데 꼭.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뭐고? 타동사. 어디에 살다 해가지고 리브처럼 자동사 리브인이 아니고 인헤빗은 놀랍게도 타동사다. 난 대구에 삽니다. I inhabit 대구. 타동사. 꼭 해야 된다 이거. 야하고는 꼭 해야 된다. 자, 앞에다가 13페이지라고 적어라. 13페이지. 그래서 노트 있어야 된다. 노트가 꼭 있어야 된다. 노트가. 봐라. 수능에 이거 묻잖아. inhabit. 타동사. 길고 복잡해도 뜻 몰라도 괜찮다. 전치사 앞에서 뚜둑 잘라주고. 동사 become이네 여기. 동사 become. 용도 뭐겠노? 2다 2. 일단 봐라.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전명구 전미구 묶이더라도 무조건 뒤로는 안 가고 어디로 가겠노? 애들이 앞으로 간다. 2다 2. 그리고 이 문제에서 더럽게 중요한 거 틀린 애들은 이거 자타 구분 안 하는 애들도 대부분이었을 거고. 이거다 이거. 뒤에 뭐 있노? Their world라는 명사 살아있네. 이거 뭔데? 운동의 표시다. 이타가 확실하잖아. 뒤에 목적어 살아있잖아. 이거 이타는이다. 그래서 inhabiting이 맞는데 inhabited로 바꿔놓고 밑줄 꺼놓고 틀린 거 찾아라가
작년 수능 3점짜리 어법 문제였다고. 수능 답제. 그냥 일반적인 동사 던지고 이런 동사 던진다. 그러니까 지금 외워놔라. 지금. 자꾸 놓치지 말고 지금 외워놔라. 8번 안 속고 잘했다. 8번도 조심하자 그랬던 문제다. 그죠? The cat living lived. 이것도 well respected 동사. 이거는 쌤이 예문 그대로 써줬으니까 well respected에다가 3, 1 딱 때려주고 앞에 있는 명사 고양이가 주어, 주어 동사 사이 끼인 것들은 무조건 주어급으로 간다. 2번 용도. 이것도 live 자동사지. 자동사. 시계 따져야지. 함정은 고대 이집트에 살았더니 함정이고 자, 시제 따질 때 만다고 현재를 기준으로 고대 이집트는 과거가 아니고 존경을 받았다라는 문장의 본동사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집트를 돌아다니고 있던 고양이들 진해 그 전에 돌아다니다가 다 죽은 고양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돌아다니던 그 고양이들은 지금 인도의 소처럼 신처럼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살았던이라는 우리나라식의 해석과 실제로 분사하고는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함정. 리빙 하면 왠지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인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래서 조심. 자, 9번도 브로크가 동사고 삼형식이네. 그 소년이 화병을 깼다. 사이에 낑겼네. 이 네임, 목적어를 이름 짓다. 목적어를 명명하다. 타동사. 그러면 태 따져야 되고 소년과 이름 짓다의 관계는 소년이 잡스라고 이름 지어졌지. 소년이 지 이름 지었는 게 아니고 소년이 잡스라고 이름 지었지. 이타수. 네임드 콜드 많이 나오잖아. 네임드 콜드. 자, 여기서 쌤, 이탄데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있는데 그럼 수동이라면서요. 아니라니까. 이타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는 수동이 맞고 목적어 명사가 있을 때 능동이 맞지만 이 얘기도 여기서 잠깐 하고 가야 되겠네. 자, 수동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는 경우 이때 수동은 동사 자리면은 BPP, 형용사 자리일 때는 PP를 얘기한대. 수동인데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지. 자, 첫 번째, 임마가 사형식의 목적어. 자, 사형식 수동태 기억나야 된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두 개 나왔지. 목적어 한 개가 주어가 되더라도 한 개는 어떻게 되노? 그냥 그대로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일 수가 있잖아. 자,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7개인데 그 중에서 1번 명사, 2번 형용사.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로 떨어질 때 목적격 보호할 때 명사가 떨어져서 남을 수도 있다고. 이걸 제외하고는 수동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는 없다. 이때도 뭐냐면 그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을 잡수라고 이름 지었겠지. 이게 이제 5형식, 2형식 되면서 보고 떨어지는 거다. 보고 떨어지는 소년은 잡수라고 이름 지어진 거고 아버지가 소년을 잡수라고 이름 지은 거고 그래서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였던 명사가 떨어진 거. 네임드, 이타수. 잡스라고 이름 지어진 뒤에 바이 주어 생략 누군가에 의해서 잡스라고 이름 지어진 소녀는 그 창문을 깨었다. 10번도 두 개인데 쌤이 동그라미 잘못했네. 여기도 동그라미 있어야 된다. Each officially naming named element has a chemical symbol consisted of one or two letters. 자, 동사가 has네. 주어가 element가 주어네. 앞에는 명사가 element밖에 없네. 이때는 이래가지. 1번 용도. 앞에서 보면 됩니다. name, 타동사라니까 목적어로 이름 짓다.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인 element와 이름 짓다, name의 관계를 태를 따지려야지. name, 이름 짓다에서 jobs라는 소년이나 아니면은 element는 이름 지어지는 누군가 주어에 의해서 이름 지어지는 대상. 수동이다, 수동. 일타수. 자, 각각 공식적으로 이름 지어진 원소들은 화학 부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 목적어 끝. 나머지 아들은 어떤 심볼 해서 심볼을 꾸미는 2번 용도. 자, 이것도 함정은 뭐라고? 두 개 또는 하나의 문자로 구성되는 화학 기호. 구성된 이게 함정이라고. 구성된 거니까 수동.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 낸 거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고? consist도 뭐야? 꼭 외워야 되는 순수 자동사지. 순수 자동사. 자, 이것도 놓쳤다면 다시 복습해라. 이 페이지 맞나 뭔가 좀 깨졌지. 42페이지. 자, 요거 중요했지. 그래서 순수 자동사 몇 개 좀 외워라 해가지고 여기 consist 여기 있다. 구성되다. 그래서 이해도 이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문법을 이렇게 한 바퀴 정리할 때는 좀 귀찮아도 얼마나 칼같이 암기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귀찮으면 끝난다. 자동사라고 자동사. 자, 지금도 너가 화학책 보면은 그죠? 두 개 또는 한 개의 기호로 돼 있지. 철, Fe 돼 있잖아. 그래서 이자 능이다. 답은 이자능. consisting이라고 쓰고 구성된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설프게 해석해서 태문제나 분사 문제 풀겠다고 접근하면 함정에 다 빠지니까 그러지 말고 이왕 하는 김에 땡땡땡. 땡땡땡은 영원하다. 너가 앞으로 학교 시험 대비해 줄 때나 마찬가지 전부 다 너가 땡땡땡으로 다 정리해야 된다. 땡땡땡으로.